가까이 갈 수 없는 세계. 한탄강의 철새들입니다. 겨울이면 시베리아에서 먼 길 날아와 이곳 철원 평야의 둥지를 틀죠. 인간의 간섭이 없고 먹잇감은 풍부합니다. 철새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는 곳입니다. 고라니는 철새들이 있어 외롭지 않습니다. 물론 불청객도 있기 마련. 작지만 강한 맹수, 살기군요. 제두루미와 두루미가 목청 높여 웁니다. 과시의 행동이자 짝을 향한 구애. 몸짓으로도 표현합니다. 이 크고 우아한 날갯짓은 우리나라 학춤의 기원이 됐죠. 이 모든 것, 강이 들려주는 노래입니다. 겨우내에 얼었던 물줄기가 쏟아져 내립니다. 뒤로는 푸른 산을 얻고 앞으로는 고운 물과 바위를 거느린 풍경. 이런 곳에는 어김없이 정자가 있습니다. 풍류의 첫 번째 조건이죠. 선비는 사라졌지만 강의 것들은 아직 여전합니다. 신발 안 미끄럽죠? 괜찮아. 많이 될 건데. 괜찮아. 요 안에 마당 바위가 있어요. 물 가운데. 거기에 가면 수달이 앉아 놀아. 요 정도밖에 안 돼. 아, 지금 저쪽에 좀 파여 있는 저런 쪽에. 해질 무렵이 되자 모습을 드러낸 수달. 영역 표시를 위해 바위부터 꼼꼼히 살핍니다. 경계심이 많고 예민한 녀석, 낯선 낌새를 느낀 걸까요? 조용히 바위 주변만 맴돌다 자리를 뜨고 맙니다. 며칠 뒤 수달을 다시 만났습니다. 날쌘 자맥질의 수준급 사냥.
사냥의 비결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먹잇감의 이동을 감지하는 흰 수염과 물의 저항을 줄여주는 유선형 몸매, 그리고 발가락 사이의 물갈퀴는 한 번 잡은 먹이를 절대 놓지 않죠. 아담하고 귀여운 몸집과 달리 하루에 많게는 1kg 이상을 먹어치웁니다. 하천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 수달의 아침 식사입니다. 강의 중상류. 그물이 던져졌습니다. 우리 강의 자존심, 토종 민물고기 조사를 위해서입니다. 우리나라 강에서만 사는 고유 어종은 60여 종. 그중 몇 마리나 얼굴을 내어줄까요? 다행히 반가운 녀석들입니다. 간단히 신체 검사만 끝내고 이별. 강은 여러 가지 모습으로 흐릅니다. 낙동강이 만들어낸 주남 저수지, 뿔 논병아리 한 쌍을 만났습니다. 부리에 물고 나온 건 지푸라기 한 움큼. 암수컷 정답게 물 위에다 신혼집 둥지를 만드는 중입니다. 일종의 수상가옥이랄까요? 그러다 갑자기 마주보고는 춤을 춥니다. 별명도 물 위의 댄서. 뿔 논병아리만의 독특한 애정 표현입니다.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척척 맞아떨어지는 동작. 사랑의 무도회가 끝나면 비로소 부부의 짝짓기가 시작됩니다. 1년에 2번 번식하며 대식구를 이루죠. 이제 부부에서 부모가 됐습니다. 육아는 공동의 목. 어미, 아비 할 것 없이 돌아가며 새끼들을 업어 키웁니다. 새끼들에게도 부모의 품만큼 안전한 곳이 없죠. 품으랴 먹이랴 뿔논병아리 부부는 눈코 뜰 새 없습니다.
여기 그 감동적인 장면을 매일 기록하는 이가 있습니다. 제가 이게 주남저수지에 찾아오는 거는 매일 찾으러 다니는 게 보물을 찾으러 다니는 겁니다. 이게 주남저수지에 있는 보물들은 다 살아있는 거거든요. 이게 철새부터 해가지고 다양한 곤충들이 살고 식물들이 살고 거기에 또 거기서 동물들이나 식물을 잡아먹는 또 맹금류라든지 또 맹수들이 삽니다. 강이 품은 생명을 엿보는 일. 알고 보면 웬만한 영화보다 흥미롭습니다. 연밭 위에서만 사는 물꿩도 귀한 얼굴을 내어주네요. 일처다부제로도 유명한 새죠. 황닷 거미에게는 비밀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거미줄을 치지 않는다는 것. 순발력과 집중력, 긴 다리의 감각이 무기입니다. 야무진 앞니도 한몫하네요. 황닷 거미의 완벽한 사냥입니다. 우포늪입니다. 국내 최대 내륙 습지. 수천 종의 동식물이 살아가는 가장 원시적인 곳입니다. 하지만 이 늪에 기대어 살아온 건 동식물뿐만이 아닙니다. 우포늪 사람들의 터전이기도 하죠. 이른 새벽은 어부들의 시간. 조업을 마치고 돌아와 오늘 잡은 고기들을 헤아려 봅니다. 문기 보따리면 그래가 보따리는 뭐 어디까지 다 갖다 가요. 오늘 그 이거 잡힌 거 다르던데. 이거 뭐예요? 잉어. 잡은 거예요. 이거는 잡은 것도 아니다. 나빠. 와, 얘는 성품 안다. 나 처음 봐. 처음 보지. 큰 거는 크더라고. 네. 오늘 수확은 자연이 허락한 만큼 얻어갑니다. 봄과 여름 사이 가만히 귀를 기울이면 푸드덕 새들의 계절입니다. 긴 꼬리 딱새 수컷이 새끼들을 돌보고 있습니다.
45cm의 긴 꼬리와 푸른 눈. 이맘때가 되면 동남아시아에서 날아와 이곳에서 짝을 짓고 여름을 납니다. 인적 드문 계곡, 아주 은밀한 곳에 말이죠. 키우기 위해 그리고 살기 위해 새들에게는 가장 치열한 시기입니다. 물총새도 동남아에서 온 여름 철새입니다. 그래서 화려하죠. 이름만 잘 되새겨 보아도 녀석의 특징을 알 수 있습니다. 물에 사는 먹잇감을 총알처럼 잡아 올리는 물총새. 때론 엉뚱한 게 집히기도 합니다. 가끔 이렇게 조준에 실패하기도 하고요. 하지만 만회가 빠릅니다. 이 횟대가 있어 가능한 일이죠. 목 좋은 횟대 앞에선 형제지간도 양보란 없습니다. 이어지는 승자의 세리머니. 전광석화로 날아와 백발백중입니다. 힘들게 잡은 먹잇감을 놓칠 순 없죠. 부리로 꽉 물고 횟대에 후려쳐 기절을 시킵니다. 이게 바로 물총새가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흐르다 못해 넘치는 강물. 여름은 이렇게 요란한 소리로 찾아옵니다. 섬진강 하늘에도 먹구름이 드리웠군요. 하지만 어부들은 요지부동. 빨간 대야와 거랭이라 불리는 전통 어구를 어깨에 지고 부지런히 강바닥을 긁어 모읍니다. 제첩잡이가 시작된 겁니다. 남들 눈에
그저 진 풍경이지만 어부들에게는 어느 때보다 중요한 생계의 현장입니다. 베테랑 어부들은 깊은 곳도 서슴없습니다. 물때에 맞춰 한 달에 열흘 남짓만 잡을 수 있는 귀한 제첩이기 때문이죠. 얼굴만 내어놓고 발바닥의 감촉만으로 돌과 제첩을 구분해냅니다. 민물과 바닷물이 만나는 섬진강 하류. 이 적당한 염도는 제첩이 참 살기 좋은 환경입니다. 그런데 올해는 사정이 좀 다릅니다. 거랭이질에 뿌연 흙탕물만 일으키길 여러 차례. 잡히는 제첩은 얼마 없습니다. 아이고 춥게 조건에 대해서면 물이 작년에 큰 비가 와서 시호가 났거든. 쫙 굴에서 물로 내보내갖고 저기 산빈 끝에 모래는 저기 싹 다 덮어갖고 이 조개가 사고 요만치 들어가 못 나오는 기라. 유난히 혹독한 섬진강의 여름입니다. 섬진강 상류에는 개파래가 일렁이는군요. 이끼를 일컫는 경상도 방언입니다. 민물고기들의 훌륭한 먹이터이자 은신처. 특히 돌에 붙은 이끼를 먹고 자라는 은어들에게는 최고의 분양률을 자랑하죠. 보다시피 반짝반짝 은빛을 낸다고 은어랍니다. 겨울엔 바다로 나가 살다가 초여름 강으로 돌아와 살을 찌웁니다. 깨끗한 여울목을 누비며 최대 30cm까지 자라는 은어. 낚시꾼들에게는 이때가 딱 제철입니다. 그런데 은어를 낚는 방법이 조금 독특하다는군요. 은어를 미끼로 은어를 잡는 겁니다. 이른바 시은어 놀림 낚시. 자신의 영역을 지키기 위해 침입자를 몰아내려는 은어의 공격성을 이용한 방식이죠. 시은어가 살랑살랑 주변을 맴도니 집주인의 심기가 불편해졌습니다. 운 좋게도 바늘을 피해가네요. 하지만 결국 함정에 걸려들고 맙니다. 낚시 한 줄에 은어 2마리. 낚시꾼들은 이 손맛 못 잊어 매년 여름을 기다리죠.
은어의 먹이터만 잘 꿰뚫고 있어도 낚시의 절반은 성공입니다. 이번엔 난이도가 좀 더 높습니다. 은어를 잡으러 은어 굴에 직접 들어가는 겁니다. 손바닥으로 물을 쳐 은어를 몰고 그 순간 빠르게 낚아채는 방법. 걸갱이 낚시 혹은 훌치기 낚시라 부르는 전통 은어잡이입니다. 은어의 움직임을 잘 읽어내는 것이 관건. 잠자코 때를 기다렸다가 순식간에 낚아채 올립니다. 아무리 성미 급하고 민첩한 녀석들이라도 평생 은어잡이 업으로 삼아온 고수들 앞에선 꼼짝 못합니다. 한 시간 남짓, 제법 묵직한 수확입니다. 깨끗한 물에서만 자랐으니 손질 까다로울 필요 있나요? 섬진강 토박이들은 은어 그대로의 참맛을 즐깁니다. 뼈째 썰어낸 고소한 은어회. 1년에 단 한 번 여름 섬진강이 내어주는 보배입니다. 섬진강 맑은 이유 꼽으라면 갈대의 뒷바라지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갈대를 지붕 삼는 녀석. 붉은 발 말똥개입니다. 이름 그대로 집게 발이 붉고 말똥 냄새가 난다네요. 식성이 특이합니다. 평소엔 잡식성이라 가리지 않다가도 산란철이 시작되면 푸른 갈대잎을 타고 오릅니다. 붉은 집게발로 야무지게 갈대잎을 찢어 먹습니다. 녀석의 배설물은 다시 갈대를 자라게 하는 양분이 되죠. 강을 건강하게 만드는 공생관계입니다. 갈대는 사람에게도 이로운 식물. (29년) 경력의 약초꾼은 이 무렵 산을 마다하고 강을 찾습니다.
갈대 뿌리를 캐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선조들은 그 끈질긴 생명력을 캐어다 귀한 식량으로 삼았습니다. 한약명으로는 노근, 동의보감에도 기록되어 있는 약초입니다. 강에서 캐온 갈대 뿌리를 깨끗이 씻어가지고 이 가마솥에다 엮고 이제 푹 삶을 겁니다. 삶는 시간은 대략 1시간 정도, 그 정도 푹 삶아주면 좋아요. 옛날에는 이제 가난한 시골 살림에 먹을 거 귀하고, 그러니까 이제 식재료가 냉장고도 없고 그런 시절이다 보니까, 그러다가 이제 식중독이 걸리거나 하면은 또 이걸 달여 먹고 그랬어요. 현대인들도 자동차 매연이라든가 그런 걸 많이 둘러 마시고 하니까 이런 걸 차를 끓여 놓고 꾸준히 마셔주면은 몸속에 있는 노폐물 해독 작용이 아주 좋은 그런 효과가 있어요. 잘 우려놨네. 보기와 달리 달큼한 맛을 낸다네요. 자연과 사람 모두를 맑게 하는 갈대의 눈물입니다. 여름의 끝자락. 누구의 집일까요? 열심히 흙을 굴리고 있는 이 녀석, 호리병 벌입니다. 긴 장마가 끝나면 이렇게 호리병 모양의 흙집을 짓죠. 타고난 건축가입니다. 때마침 먹잇감도 눈에 띕니다. 산호랑나비 애벌레군요. 애벌레를 죽지 않을 만큼 마취시킨 뒤 흙집 안으로 꽁꽁 밀어 넣습니다. 알에서 깨어난 유충들이 신선한 먹이를 먹고 자랄 수 있도록 말이죠. 호리병 벌의 집 짓기는 마지막까지 신중합니다. 적당한 알갱이만 골라 침을 섞어 흙 경단을 빚습니다. 천적으로부터 알을 보호하기 위해 입구를 단단히 봉쇄합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도 살아남는 법을 아는 것. 이것이 곧 자연의 섭리겠죠.
가을 강가에 귀 기울여 본 적 있으신가요? 청솔 귀뚜라미가 우렁찬 울음으로 가을을 알립니다. 바야흐로 풀벌레들의 계절. 젖은 안개비에 땅 축축해지면 어두운 밤 고요 속의 연주가 시작되죠. 방울벌레입니다. 간절히 짝을 찾고 있습니다. 투명한 날개에 돋은 돌기들을 부딪혀 밤새 사랑의 세레나데를 보냅니다. 철썩이도 덩달아 굿을 풉니다. 가을 깊어가는 소리입니다. 울긋불긋한 색깔도 차가워진 온도도 아닙니다. 오로지 물의 냄새만 기억해 가을을 찾아오는 이들이 있습니다. 섬진강 상류를 향해 물길을 거슬러 올라오는 물고기떼. 육중한 몸짓에 비장함마저 느껴지는 이들은 연어입니다. 먼 북태평양에서 무려 16,000km를 쉼없이 헤엄쳐 왔죠. 바다에 살 땐 은백색을 띠다가 알을 낳기 위해 강을 거슬러 올라오면 이렇게 온몸이 얼룩덜룩 혼인색으로 뒤덮입니다. 짝짓기를 앞두고 혼기가 꽉 찬 수컷들이 신경전을 벌입니다. 암컷을 쟁취하기 위한 본능적인 몸부림. 날카로운 이빨과 험상궂은 표정으로 맹렬히도 싸웁니다. 경쟁자를 몰아낸 수컷 앞에 암컷이 다가와 꼬리를 내밉니다. 산란할 준비가 되었다는 신호죠. 수컷도 기다렸다는 듯 몸을 비비며 구애합니다. 본격적으로 산란 털을 마련하기 시작한 암컷. 있는 힘껏 꼬리로 자갈 틈을 파헤쳐 안전한 공간을 찾죠. 드디어 산란이 임박했습니다. 이때
경쟁에서 밀려난 수컷들이 몰래 끼어들어 정액을 뿌리고 달아납니다. 어떻게든 대를 잇겠다는 본능. 그렇게 암컷의 산란과 수컷들의 방정이 이루어집니다. 알과 정액이 동시에 돌 틈을 파고들며 수정되죠. 암컷은 산란이 끝나자마자 재빨리 꼬리를 흔들어 모래와 자갈로 알을 덮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을 놓칠 리 없는 어린 황어들. 호시탐탐 굶주린 입으로 연어 알을 쪼아댑니다. 산란에 온 힘을 쏟은 어미 연어는 만신창이가 됐습니다. 고단했던 귀향의 끝. 산란을 끝마친 연어들은 이렇게 조연히 일생을 마감합니다.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강. 다시 겨울입니다. 힘없이 내리는 눈이 때로는 세상을 멈추게 합니다. 하지만 보이는 것이 다는 아니죠. 강은 여전히 수많은 생명을 품고 흘러갑니다. 침묵을 깨는 등장. 수달입니다. 꺽지 한 마리를 물어왔네요. 배가 많이 고팠는지 얼음 위에 그대로 주저앉아 허겁지겁 삼킵니다. 기름기가 많은 꺽지는 수달이 가장 좋아하는 먹이 중 하나. 금세 한 마리 꿀꺽입니다. 그래도 돌아서면 배고픈 계절이죠. 도심을 품은 한강. 고층 빌딩 건너에는 수만 마리의 철새들이 삽니다. 곧 먼 비행 떠나려면
부지런히 먹어두어야 합니다. 머무를 수 없는 것이 철새의 숙명. 가창오리 때도 군무를 준비합니다. 전 세계 대부분 가창오리가 우리나라로 온다죠. 석양이 물든 강은 다시 작은 날갯짓으로 번집니다. 이제 떠나야 할 때입니다. 철새들에게 강은 스치는 인연이지만 어부들에게 강은 떠날 수 없는 운명. 얼었던 강물이 녹으면 어부들은 그 물질을 서두릅니다. 바다와 강이 만나는 섬진강 하류에도 갯벌 뒤집는 소리가 가득합니다. 구부정한 자세로 무언가를 열심히 캐고 있는 안악들. 긴 꼬챙이 끝에 쑥 딸려오는 건 다름 아닌 맛조개입니다. 이들에게 강은 삶을 가능케 하는 터전이죠. 감동의 순간은 긴 기다림 끝에 오는 법. 봄 벚꽃이 추운 계절 잘 버텼다고 토닥이듯 꽃망울을 터뜨립니다. 이렇게 산과 들로 꽃물이 들면 강에도 새로운 생명이 찾아옵니다. 황호 때입니다. 매년 봄 산란을 위해 숱한 물길을 거슬러 오는 황어들. 강이 품은 생명은 이렇게 또 다른 생명을 잉태합니다. 힘겨운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요동치는 세계. 본능과 질서가 함께 숨쉬는 이곳은 강입니다. 강은 기꺼이 다시 또 흘러갑니다. 생명이 넘치는 소리, 강의 노래를 싣고서 말입니다. When your mind's on the loose
When that lonely wind keeps singing, only you can ease the pain. That's the kind of bond that you can't break. Like looking up at all the stars in space. It goes on